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담밤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자식에 대한 사랑만은 놓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평생 흙을 파먹으며 자식들을 키워낸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내린 마지막 시련은 바로 치매였습니다. 하지만 그 치매라는 어둠 속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결코 흐릿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밥덩이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 아버지가 기억을 잃으면서도 지켜낸 사랑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칠순을 바라보던 김노인은 경기도의 한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손에 흙이 묻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농사꾼으로서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의 손으로 키운 3명의 자식들은 모두 제 몫을 했습니다. 맏아들 칠성이는 마을에서 장사를 시작해 제법 잘 나가고 있었고, 둘째 딸 미선이는 비록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뿐이도 이웃마을의 청년에게 시집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 들어가는 김노인을 돌봐야 할 책임은 맏아들 칠성이 가정에 떨어졌습니다. 칠성의 아내 박 씨는 시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뒤 이제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가혹했고 시아버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개처럼 천천히 밀려들어 한 인간의 정신을 조금씩 침식해갑니다. 처음엔 진짜 별거 아니었습니다. 김노인이 자신의 숟가락을 2개 놓는 일, 아침에 먹은 밥을 저녁이 되면 까먹는 일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거겠지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얼굴도 자주 못 알아보곤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헷갈리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단순히 시어머니를 모시는 수준이 아니라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은 뒷전이 되고 모든 것이 시아버지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의 저녁 밥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가 정성 들여 차린 밥상 앞에서 김노인은 숟가락을 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꾸만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치 뭔가를 허락받으려는 아이처럼, 혹은 뭔가를 훔치려는 사람처럼. 아버님, 국 식어요. 어서 드세요. 왜 또 눈치를 보세요? 먹어야지. 먹어야지. 김노인은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 척하다가 박 씨가 잠시 국을 떨어 가는 순간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밥 한 덩이를 맨손으로 움켜쥐더니 잽싸게 자신의 저고리 품속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뜨거운 밥알이 가슴을 데일 텐데도 김노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손은 가슴 부분을 감싸 안고 있었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가 황급히 돌아섰을 때 그 광경은 이미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품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덩이가 툭 떨어져 방바닥에 굴러다녔고 김노인의 옷서픈 밥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이게 무슨 짓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 그녀는 화가 솟구쳤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박 씨가 황급히 김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노인은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아이처럼 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내 거다, 이놈아, 내 거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어진 밥덩이를 꽉 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년을 정성 들여 모셨는데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끼니 때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드리는데 밥을 훔친다니. 아버님,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끼니 때마다 따뜻한 밥 차려드리는데 왜 자꾸 밥을 훔치세요? 남들이 보면 제가 밥 굶기는 천하의 불효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님, 그만 좀 하세요. 제발. 박 씨는 자신의 성실함이 의심받는 게 정말이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밥을 훔친다는 것은 가정에서 여주인이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특히나 마을 사람들이 그 짓을 본다면 자신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마침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칠성이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가득했습니다.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집에 와서 이런 상황을 마주해야 하다니. 아버지, 며느리 보기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칠성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남아 있었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아들과 며느리의 책망에 주눅이 들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만은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밥덩이를 꽉 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을 단순한 노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정신이 나간 노인의 식탐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 밥덩이가 어디로 가려던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새벽 3시경 잠을 자던 박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던 건너방의 덜컹거리는 문소리.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도 불길했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 보세요. 아버님, 방 쪽이 조용해요. 기침 소리도 안 들리고. 이 밤중에 무슨 소리야? 주무시겠지.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아니에요. 느낌이 이상해요. 가봐요, 얼른요. 여인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칠성이가 건너방 문을 벌컥 열었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윗목에는 개어놓은 이불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열린 방문 틈으로 들이친 빗물만이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침에 걸린 노인이 이 폭우 속에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부부는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세상에 이 비를 뚫고 어딜 가셨단 말이야, 아버님. 아버님. 두 사람은 횃불을 들고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밑, 평소 노인이 앉아있던 논두렁까지. 하지만 김노인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밥상머리에서 자신이 했던 모진 말들. 그 말들이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대답 좀 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밥 좀 훔친 게 대수라고. 제가 너무 구박해서 나가신 거예요. 흑흑. 날이 밝을 때까지 찾아 헤맸지만 불어난 개울물 소리만 요란할 뿐 김노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막내딸 분이는 왜 그토록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을까요? 분이는 세 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분이의 결혼은 사랑과 이상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결혼은 때로 집안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분이를 맞이한 남편은 정직했지만 가난했습니다.
시집은 산골 작은 마을이었고 시어머니는 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첫날부터 분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했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분이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아이들도 태어났지만 먹을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몇 번 지날 때마다 분이는 자신의 본가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처지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네도 나름 살기 바빴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 김노인의 눈에는 분이의 가난함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가끔 마을에서 분이를 목격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철렁했습니다. 딸은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함이 가득했고 눈빛에서는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도와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나이든 아버지는 분이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큰아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딸도 막내 분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노인은 무언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정신이 점점 흐릿해져가는 와중에서도 아버지의 본능은 살아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아들 칠성과 며느리 박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온 산을 뒤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가신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만 자꾸자꾸 들었습니다. 그때 헐레벌떡 뛰어온 이웃사람의 목소리가 희망을 안겨줍니다. 칠성이, 자네 아버지 찾았네. 저기 십리박 아랫마을 장터 입구에 계신다네. 예, 십리박이요? 거긴 누이가 시집간 동네가 아닙니까? 칠성이와 박씨는 한달음에 아랫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김노인의 막내딸 분이가 시집가서 살고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칠성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노인은 비에 쫄딱 젖은 속옷을 입고 딸네 집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그 폭우 속을 뚫고 걸어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꼴이에요? 비를 얼마나 맞으신 거야. 세상에, 몸이 불덩이네. 칠성과 박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이상한 것은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저 칠성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서 집으로 가요, 네. 하지만 김노인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비켜라, 우리 분이 봐야 한다. 오직 분이라는 이름만 주문처럼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딸 분이가 아버지의 언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분이에요. 딸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왜 이 몸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노인은 자신의 품속 저고리를 소중하게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누가 뺏어갈세라 잔뜩 웅크린 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된다. 이건 안 돼. 우리 분이 줘야 해. 도대체 무엇이기에 기억을 잃은 아버지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품고 온 것일까요? 가족들의 시선이 김노인의 불룩한 가슴팍으로 쏠렸습니다. 김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며느리 박씨가 그토록 뺏으려 했던 그 정체불명의 물건이었습니다. 꼬깃꼬깃해진 배 헝겊을 한꺼풀 벗겨내자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헝겊 속에서 나온 것은 밥알이 다 뭉개지고 누렇게 변색된 밥덩이였습니다. 며느리 몰래 훔쳐 뜨거운 가슴에 품고 이틀 밤낮을 걸어온 동안 땀과 비에 젖어 쉰내가 진동하는 밥 뭉치였습니다. 그 모습은 혐오스러웠습니다.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밥덩이만큼 거룩하고 거룩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그 상한 밥덩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딸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가, 분이야,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따뜻할 때 먹어라. 분이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아, 아버지, 설마 이걸 주려고. 시집간 내 새끼, 밥은 먹고 사냐. 굶지 마라. 애비가 가져왔다. 얼른 먹어.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치매에 걸려 자식들 얼굴조차 잊어버린 아버지가 매일같이 밥을 훔쳐 품에 숨겼던 이유. 그것은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 고생하는 막내딸이 굶지는 않을까 하는 뼈에 사무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비를 맞으며 걸어온 그 길은 치매 노인의 길이 아니라 딸을 향한 아버지의 본능이 이끈 길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결코 흐릿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밥덩이는 이제 단순한 음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 박 씨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도둑질하신다고 밥그릇을 뺏고 구박을 했는데 세상에. 아버지, 저희가 불효자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흐. 쉰 밥덩이는 빗물과 눈물에 젖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밥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뜨겁고 배부른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딸분이는 땅에 떨어진 쉰 밥을 주워 들고 아버지를 부둥켜 안은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못나서, 내가 가난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 으앙. 그날 밤 분인의 좁은 방 안에서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박 씨와 아들 칠성은 김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비에 젖고 흙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발바닥은 돌부리에 채여 상처투성이었고 발가락은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딸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상처들이었습니다. 며느리 박 씨는 그 상처난 발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밥 훔친다고 구박만 하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다시는 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자식들의 눈물과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김노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식들이 울거나 말거나 김노인은 딸분이가 새로 지어 올린 따뜻한 밥상 앞에서 해맑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은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으로 고봉밥을 크게 떠서 이번에는 자신의 입이 아닌 딸분이의 숟가락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먹어라, 많이 먹어라. 우리 분이 볼이 홀쭉하네. 네, 아버지 잘 먹을게요. 아버지 덕분에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그 순간 분이의 얼굴에는 이 몇 년간 본 적 없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난함도 있고 고단함도 있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따뜻함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김노인의 품속에서 밥덩이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몰래 밥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밥상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찬 밥상이 되었으니까요. 대신 자식들의 따뜻한 손길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기억은 잃었어도 자식 사랑만은 잊지 않았던 아버지. 그 쉰 밥덩이는 자식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상하지 않는 사랑의 양식으로 남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하여 기억이 지워지는 순간에도 자식을 향한 본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김노인이 훔친 것은 밥이 아니라 자식을 배불리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기억을 초월한 생명 자체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조금 엉뚱한 행동을 하더라도 혹은 말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사랑을 한 번쯤 들여다봐 주세요. 그분들의 기억은 희미해져도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 혹은 혼자가 되어버린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담밤여와의 다음 온기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담밤여와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